네, 자, 이제 테마 2로 가겠습니다. 19페이지. 자, 19페이지로 오십니다. 예. 자, 19페이지 오시면 테마 2번 나오죠. 중개 대상물 되겠습니다. 자, 기본 개념이 중개 대상물은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직업적으로 중개업을 하고 중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대상되는 물건이다 그 말이겠죠. 시험 문제는 뭐 한 문제가 꼬박꼬박 출제가 됩니다. 법제 3조에서 1호의 토지, 2호의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호의 대통령으로 정한재산권인 물건, 명을 보면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토, 건, 입광, 공. 자, 거기에다가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나 수목의 집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명인 방법까지 하게 되면 토, 건, 입광, 공, 명이 됩니다. 이것이 거래가 가능하고 거래되는 것을 우리가 알선 중개하니까요. 그죠? 일단은 물건에 해당돼야 되고 그것이 성격상 거래가 가능하고 알선도 가능했을 때 최종적인 중개 대상물에 해당된다는 거 그렇습니다. 시험 문제는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 해당 여부를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여기에 해당되고 거래 가능하고 중개 가능하면 중개 대상물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밑에 가시면 토지가 나와요. 토지. 자, 1번에 토지는 부동산이고 당연히 중개 대상물에 해당이 되고 니은 종류는 불문하니까 택지, 산지, 임지, 농지 가리지 않고 중개 대상물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디귿 한 필지 토지 일부가 나오면 뒷부분을 꼭 보셔야 되는데 거래가 가능하다면 중개도 가능할 거고 거래가 되지 않는 형태 같으면 중개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토지 일부에 대해서 용익물건 설정됩니까? 되지요. 민법에서 일부에 대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다 가능하다. 민법에서 공부하시는 거거든요. 땅을 빌려서 건물 지을 때 한 필지 넓은 땅을 다 빌릴 수도 있지만 건물 짓는데 필요한 만큼만 빌려서 건물 지을 수도 있거든요. 지상권. 요역지는 한 필지 토지 전부이지만 편익제공하는 승역지는 토지 일부라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 거예요. 임대차도 일부에 대해서 가능하죠. 그래서 가능한 형태 같으면 중개 대상이 될 겁니다. 자, 밑에 팁 보시면 한 필지 토지 일부 용익 물건의 설정 O. 자, 밑에 2번 한 필 토지 일부 저당권의 설정 OX, X.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은 설정할 수가 없대요, 민법에서. 저당 담보물은 특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부를 저당 잡지는 않는답니다. 그러면 그렇게는 거래가 민법에서 안 된다니까 우리 쪽도 중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일부가 나오면 용익은 거래되는 형태니까 중개 가능한데 일부에 대해서 저당이 나오면 중개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일부 저당 없다. 외워주셔도 됩니다. 일부 저당은 없다. 자, 3번. 일정한 요건 하에 이주자 택지. 이주자 택지는 신도시가 개발될 때 원주민들은 이쪽으로 이주하세요. 땅으로 드릴게요. 아파트 들어가실래요? 땅 드릴까요? 대체 토지, 대토 땅 주세요. 원주민들은 이쪽으로 이주하세요. 이주자 택지를 딱 구획 정리해서 특정된 이주자 택지를 줘요. 일로 와서 이주하라고. 자, 근데 그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것. 아직 개발되기 이전에 뭔가를 이주자 택지를 받을 수 있는 단순한 지위에 불과한 것. 그것을 대토권이라 하고 대토권 상태에서는 아직 번지수가 정해져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거래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대토권, 이주자 택지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대토권은 거래가 안 돼.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거. 자, 객관식 시험인데요. 대토권이 뭡니까?
포해놓은 거, 술 많이 먹고 카레라이스 피자 한 판 만들어 놓은 거, 그거 어우 중개 안 하잖아요.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안 합니다. 안 한다는 거. 자, 그다음에 2번에 이제 건물 나옵니다. 토지 나왔고 이제 건물 나오겠죠. 건물. 자, 건물은 건축법상의 건축물 개념이 아니고 중개 대상물로서의 건물은 민법상의 건물 개념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법에서는 건물이라고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 기지벽 3개가 있어야 돼요. 민법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지벽. 비가 오면 비를 막을 지붕. 바람 불면 벽으로 바람을 막고 어제 막은 비바람을 계속 막아야 되니까 기둥으로 유지하는 거지요. 그러면 3가지를 다 갖추고 있어야지 중개 대상물로서의 건물에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거기서 사람이 비바람을 막고 사용하고 수익을 하다가 이것을 팔고 싶어요. 처분할 때쯤 되면 중개사무소로 오거든요. 그래서 사용 수익 처분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 되려면 기지벽 3개를 다 가지고 있으랍니다. 오케이, 판례. 그러면 기둥과 지붕과 주된 벽 3개를 다 갖추지 못한 거. 셋 중에 뭐라도 갖추지 못한 거. 시험에 나오는 것은 세차장 구조물이거든요. 세차하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주유소 뒤에 기름 넣고 코너 딱 돌면 콘크리트 바닥에다가 볼트 쪼아놓은 천막 쳐놓은 거요. 벽이라고 주된 벽이라고 할 만한 거 없이 차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들어가면 비가 샥 나오는 거. 비바람을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바람이 나오는 거. 그럼 세차장 구조물은 건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오케이. 요 판례. 그래서 민법상의 건물 개념하고요. 종류는 맨 밑에 줄에서 불문, 상가든 주택이든 뭐 사무실이든 건물은 다 중개대상물. 자, 넘어가실까요? 그 다음 페이지 맨 위에 한동 건물의 일부 전세 임대차 가능하대요. 거래가 가능하면 중개대상물에 들어가고. 자, 2번 주된 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세차장 구조물은 OX, X 건물로 보지 않는다 하는 거 시험 잘 나오고요. 자, 3번 보존 등기가 되지 않은 신축 건물인데 아직 보존 등기 없어도 건물입니다. 기둥과 지붕과 벽이 다 있는 건물은 보존 등기 없어도 누구만이 중개업을 할 수 있다. 개업만 해요. 중개 대상물이에요. 건물이니까. 자, 불법 무허가 건물도 기둥과 지붕과 벽이 있으면 건물에 해당이 되고 공법을 위반해서 불법 무허가로 건축 허가 없이 지었다 하더라도 민법적으로는 건물은 지은 자가 원시 취득합니다. 그렇죠? 공법은 철거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민법상으로는 비록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기지벽이 있으면 뭐가 된다? 소유권을 원시 취득을 해요. 집거지가 팔아먹어요. 중개 대상이 됩니다. 물론 사는 사람은 철거를 감수하고 사야 돼요. 나이스 브라보. 자, 그래서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그죠? 중개 대상물에 해당이 되고. 자, 5번.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를 가진 아파트 입주권, 이거 뭘 얘기합니다? 청약 통장 얘기인데 청약 통장은 거래가 안 돼요. 집은 동과 호수 특정성이 없기 때문에 그죠? 거래가 안 되는 것을 중개할 수는 없다. 자, 6번. 동호수가 특정되어 있어요. 입주자로 선정이 된 지위랍니다. 선정되었대, 동호수가. 이것은 분양을 받은 분양권을 얘기합니다. 청약 통장으로 청약을 해서 101동 101호 특정된 동호수를 분양을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특정성이 있으니까 법률행위의 목적의 확정, 가능, 적법, 사유타당 확정된 거니까 중개 가능하고 거래 가능하고 중개 가능하다는 거. 자, 7번 분양계약이 체결되었죠. 동호수 분양 받은 거예요. 아직은 미완성이지만 동호수가 특정된 거니까 이것은 뭐가 된다? 분양권 중개 대상물에 들어가겠습니다. 그죠? 6번하고 7번을 묶으시면 똑같은 말이네요. 분양권을 얘기합니다. 자, 8번. 재건축, 재개발 입주자로 선정되었나요? 선정될 수 있나요? 선정되었습니다.
된 거죠. 동호수가 선정된 거예요. 동호수 특정 선정이 된 거니까 거래 가능하고 중개 가능하더라. 오케이. 자, 기타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나 수목의 집단은 명인 방법 갖추면 토지하고 서로 별개 부동산이 됩니다. 그래서 별개의 중개 대상물에 들어가고 임목도 수목의 집단인데 임목법에 따라서 무엇을 한 거다? 보존, 등기한 거예요. 등기해버리면 토지하고 서로 별개 부동산. 자, 수목 이야기인데요. 민법에서 각 토지에 정착된 것은 다 뭘로 봅니다? 다 토지로 봅니다. 민법은 토지에 정착돼 붙어 있는 것은 다 토지예요. 토지에 종속시켜요. 그래서 종속 정착물이 원칙이죠. 다 그냥 토지입니다. 토지. 그런데 이 수목의 집단을 가지고 각 토지 소유자가 요것은 토지 소유권과 내가 별개로 소유하겠습니다 하고 외부에다가 널리 알려요. 공식. 그렇게 되면 토지하고 붙어서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뭐가 된다? 토지하고 서로 별개의 부동산이 됩니다. 그래서 공시하는 방법이 성문법에 따르는 등기라는 게 있고 또 하나가 관습법에 따르는 명인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명인 방법을 갖추거나 등기소에 가서 등기했거나 별개로 소유하겠습니다. 성문법이든 불문법이든 공시가 되면 그때는 토지하고 서로 뭐가 된다? 별개가 됩니다. 별개로서 독자적인 거래 가능, 독자적인 중개 대상물에 해당이 되는데 요 등기된 수목의 집단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다? 입목이라고 하고, 그죠? 관습법상의 명의만 갖춘 수목이나 명의만 갖춘 수목의 집단도 토지하고 서로 별개의 독자적인 중개 대상물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수목은요, 단순한 수목은 토지의 일부니까 중개 대상물이 안 되는데 명인 방법을 갖추게 되면 토지하고 서로 별개가 되고 또 수목의 집단 가지고 임목법에 따라 임목 등기해버리면 그때도 토지하고 서로 별개의 부동산, 별개의 독자적인 중개 대상물에 해당이 된다는 것. 자, 재산의 단체, 재단 중에서 중개 대상물에 들어가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광업하는 기업의 재산의 단체, 또 하나가 공자하는 기업의 재산의 단체. 재산의 단체를 목록, 리스트로 쭉 적어서 그것을 등기소에 가서 한 방에 뭐 한다? 등기해버려요. 재산 등기. 등기되면 목록에 적혀져 있는 리스트에 이 적혀져 있는 재산의 단체가 전체가 몇 개가 된다? 한 개가 돼요. 전체가 한 개. 한 개로서 집합물로서 하나로 취급돼요. 그래서 재산의 단체로서 소유하고 있다가 재산의 단체로서 소유하고 있다가 저당 잡고 돈 빌리고 또는 소유권 처분하고 그럴 때 누구만이 중개할 수 있다? 우리 중개업자. 개공만이 하는 중개 대상물. 자, 그래서 임목이든 공장재단이든 광업재단이든 다 중개 대상물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그 임목은 통과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위에 참고는 보실게요. 참고. 중개대상물에 해당되느냐 참고 보시면 업재단 OX, X, 항만운송 X, 선박 X, 항공기 X, 바다하천이 거래가 안 되잖아요. X, 허가받고 준공받은 공수 매립지는 O거든요. 국가 허가를 받고 서해 바다를 매립을 하고 정부 허가받고 준공까지 떨어지면 매립한 땅의 일부는 개인 땅으로 인정을 해주고 개인 땅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공유수면 매립지라고 합니다. 개인 땅이에요. 중개 대상물에 들어가고. 자, 4번 사건이 연구소 연구포락지. 민법에서 사건이 연구포락된데 소멸된데 중개 대상물에 들어가지 않을 거고 무주 부동산 주인 없는 건 다 뭐다? 국가 거니까 특별히 매각 처분하지 않은 이상은 중개 대상이 되지가 않을 겁니다. 미채굴 광물은 토지 소유권에 범위에 미치지 않아요. 개인 소유권이 아니라 광물 국유제. 그렇죠.
내 땅을 팠는데 금광이 막 금맥이 흘러요. 어떻게 된다? 이거 빨리 캡버려야 됩니다. 그 다 국가권. 국가권이니까 그냥 몰래 그냥 캡버려갖고 팔아먹어버려야 돼요. 아니면, 그죠? 친구 목에다 걸어주던가. 그렇게 해야 돼요. 어쨌거나, 미채굴된 광고는 다 국가 겁니다. 그래서 X. 자, 권리금, 부동산 자체가 아니에요. 권리금 X. 권리금은 이런 식으로 막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행정재산 X. 거래가 안 되는 행정재산 X. 그 다음에 사유하천 개인 땅. 사도도 개인 땅입니다. 개인 땅 하시면 됩니다. 내 땅이 너무 넓어서 내가 하천을 내고 물길을 내고 내가 길을 낸 거예요. 사유하천, 사도 다 개인 땅, 중개대상물. 자, 개발 제한 구역 내 그린벨트 안에 있는 내 땅이에요. 얼마든지 거래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중개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는 사람이 비싸게는 안 살라 그럴 거예요. 그린벨트로 제한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하지만 소유권은 있는 것이고 거래 가능하죠. 9번의 상속은 법의 규정에 따라서 상속이 끝난 거니까 끝난 상속을 중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상속받은 토지나 건물을 하게 되면 상속받은 상속인 아들, 딸들이 토지, 건물을 매매를 통해서 처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래 통해서 처분할 때 이 거래는 중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속은 무조건 X다 하지 말고 상속 자체는 중개대상이 안 되지만 상속받은 토지나 건물이 나오게 되면 O다 X다 O 하셔야 돼요. 자, 법정지상권의 성립은 중개대상이 안 되는데 성립된 법정지상권이 거래를 통해서 이전이 될 때는 중개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 구별을 해 주시고. 자, 바로 나오네요. 10번. 법정지상권의 성립은 X. 다음에 성립된 토지 같으면 소유권이 살아있어요.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그 토지 소유권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을 철거하라 할 수는 없지만 땅을 팔아먹을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토지는 매매를 통해서 거래할 수가 있을 거고, 그죠? 매매 등을 통해서 거래할 때는 중개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11번. 유치권의 성립은 중개대상이 안 되는데 유치권이 거래 통해서 이전되고 또 유치권을 행사 중인 건물 같으면 소유권이 살아있나요? 소유권이 없어졌나요? 살아있죠. 공사대금 안 줬더니 공사업자가 배 깔고 누워있어요. 그럼 그 건물은 내 소유가 아닙니까? 소유 맞지요? 내가 팔아먹을 수가 있지요. 건물을 팔아먹을 때 부동산 사무소에다가 물건을 내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중개할 수 있는데 중개할 때는 뭐를 설명해 주래요? 매수인에게 그 건물은 지금 유치권 행사 중에 있어요. 그래서 건물 사시되도 그 공사대금 때문에 배 깔고 있는 사람 돈 줘서 보낼 거예요. 돈 줘서 보내야 돼. 이거 설명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글자 한자에 무조건 이렇게 한자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전체 내용을 이제 좀 보셔야 돼요. 그죠? 오케이, 됐어요. 자, 가압류되었다 하더라도 또 시험 나왔던 거예요. 소유권은 살아있는 겁니다, 아직. 그래서 가압류된 부동산 O, 동산질권 X,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아니니까 X가 되는 거죠. 환매권인데 10년에 한 번 정도 물어봐요. 환매권은 뭐예요? 부동산을 팔았다가 다시 사올 수 있는 권리예요. 그죠? 환매권의 성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성립될 때는 중개대상이 돼요. 근데 환매권이 매매계약과 별도로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할까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환매권은요, 그것은 행사 자체는 이미 일방적 의사표시로 하도록 이미 다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환매권 행사할 때는 중개사무소 안 오는데 환매권이 거래 통해서 이전될 때 그때는 중개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환매권 혹시 놔두세요. 이거는 다음에 5, 6월 달도 가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겁니다. 환매권은 매매하고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걸 재매매의 예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같이 이루어질 때는 중개대상이 되는데, 자, 물건을, 아파트를 팔면서 내가 5년 내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등기까지 했어요. 그 5년 내에 물건을 팔았던 걔한테, 물건 샀던 애한테 돈만 주면 다시 갖고 올 수 있어요. 이거 환매거든요, 환매요. 그러면 5년 내에 돈 다시 주고 가져올 때는, 환매권을 행사할 때는 중개사무소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중개사무소 방문 자체를 안 해요.
지들이 알아서 그냥 행사해. 일방적 의사표시로. 그런데 지금 시세가 10억짜리가 20억 올랐는데 요거요. 10억 주면 가질 수 있는 환매권을 다른 자에게 한 3억 받고 팔아도 됩니까? 말이 좀 빠른가요? 천천히 할게요. 10억에 팔면서 5년 내에 10억 돌려주면 줘야 된다이? 환매권이 있다이? 약속하고 등기까지 해놓고 일단 돈이 급해서 10억에 넘겼어요. 돈이 급해서. 그래서 5년 동안 돈 10억을 주면 다시 가지고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5년이 다 돼 가는데 돈 10억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지금 시세가 20억까지 올랐는데 10억만 좀 갖고 올 수 있는 권리를 돈 10억이 없어서 지금 환매권 행사를 못 하는데 5년이 다 돼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억 주면 가져올 수 있는 시세 20억짜리를 10억 주면 갖고 올 수 있는 환매권을 다른 사람이 팔아먹어도 된다니까요. 얼마에 팔까요? 한 7, 8억에 팔아도 되잖아요. 근데 7, 8억 하게 되면 그냥 좀 안 팔릴까봐 금매로 5억에 이 환매권을 팔아도 되지. 그러면 5억 주고 환매권 산 사람은 집주인한테 가서 환매권 행사할 때 얼마 주면 된다? 10억 주면 현재 20억짜리를 환매권을 사서 행사해서 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합의 15억에 시세 20억짜리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매권도 거래가 된다는 아니라 거래가 되는 거예요. 중개사무소 가서 혹시 환매권 좋은 거 나와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환매권이 이러한 거래 통해서 뭐가 될 때 이전될 때 중요해야 돼요. 나이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더 고민하지 마시고. 자, 환매권이 나오면 어려워. 이거는 이제 민법이 좀 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판례는 꼭 읽어보시고요. 이제 기출 문제를 한번 가보실게요. 그 다음 페이지도 읽어보시고. 자, 기출로 가보겠습니다. 자, 기출 문제 아까 몇 페이지였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 페이지입니다. 자, 중개대상 4번 문제지요. 기출 문제 198페이지. 자, 4번 문제 보실게요. 중개대상을 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골랐어요. 25의 기출. 자, 딱 봤더니 문제가 쉬워요. 그렇죠? 네, 그래요. 자, 선박. X. 자, 니은의 세차장 구조물. X. 디귿의 거래처가 많고 신용 좋다. 이 권리금이죠, 권리금. 권리금 받고 파는. 권리금은 부동산이 아니죠. X. 그 다음에 대토권이요. 이주자 택지 개발의 이주자 택지를 공부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거. 안 하잖아요. X. 자, 그럼 다 X인데요. 정답은 몇 번? 5번. 5번이 정답됩니다. 오케이. 나이스. 아이고, 쉬워라. 자, 그 다음 밑에 5번 문제 보실게요. 틀린 것을 찾으래요. 26회. 건물에는 기존에 현존하고 있는 건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 뭘 얘기합니다? 분양권이죠. 동호수 특정된 거. 분양권도 포함될 수 있다. 오! 맞는 말. 2번. 공용 폐지가 되지 아니했다 했으니까 아직도 뭘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죠. 공용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행정상 목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시청 건물, 도청 건물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자, 토지라 했으니까 시유지 얘기하는 거예요. 시유지, 도유지 이런 것들. 물건이 지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저거요. 지금 행정상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물건이 안 나오니까 중개 대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 자, 저것도 이제 공용이 폐지가 되고 시청 건물로 쓰는 건물을 공용을 폐지시켜서 신청사 건물로 이전하고 구청사 옛날 건물에 대해서 공용을 폐지시켜요. 하게 되면 이것이 뭐가 된다? 일반 재산이 돼요. 옛날에는 이것을 뭐라고 했다? 잡종 재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용을 폐지시키면 이제 시청 건물 같으면 이 시에서 있잖아요. 그죠? 이걸 팔아먹자라고 결정한 거예요. 새 시청 건물 지어서 구청사에서 신청사를 옮기고 옛날 건물 어떻게 할까? 이거 팔아먹자 했다면 공용 폐지시켜요. 공용을 폐지시키게 되면 뭐가 된다?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일반 재산하고 똑같이 취급이 돼요. 그럼 요건 뭐가 된다? 옛날에 이게 잡종재산이라고 그러죠. 잡종재산 하게 되면 왠지 잡스럽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반인, 민간인 소유하는 일반 재산이다. 이렇게 그것처럼 일반 재산이 됩니다. 이때는 처분이 된다, 안 된다? 처분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공용이 폐지되지가
않았잖아요. 아직도 시유지, 국유지를 지금 시청금을 도중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건이 안 나와, 이거는. 그래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 자, 3번. 임목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오. 4번. 주택이 철거된, 계속 나오네요. 이주자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대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 자, 그 다음에 5번. 중개정의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 매매에 의한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배경, 저당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X, 저당권도 포함이 된다 하셔야 되지. 된다.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다. 5번이 X가 되겠어요. 별거 없죠? 자, 오른쪽 6번하고 7번인데, 문제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자, 6번, 7번 보고 오늘 마칠까요? 오늘 마칩시다. 6번, 7번 보고 마칩시다. 예, 시험 제도는 다음 주에 합시다. 예, 그래요. 사람이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자, 그래요? 6, 7번 하고 다음 주에 보기로 합시다. 자, 6번, 7번 보실게요. 중개 대상물인데요. 해당되는 것을 모두 걸었어요. 자, 기억에 특정 동호수에 대해서 수분양자, 분양자로 선정이 된 2, 3년 안에 만들어질 건물이래. 이거 뭐입니까? 분양권이죠. 분양권.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이 됩니다. 오케이. 자, 니은. 임목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았으나, 그러니까 임목 등기는 안 돼 있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관습법상의 명인 방법을 갖췄어요. 그럼 이때도 토지하고 서로 별개의 부동산, 독자적인 중개대상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5. 자, 디귿. 세차장 구조물. 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세차장 구조물 X. 자, 리얼에 허가 구역 안에 있는 토지 내 땅 맞습니까? 네. 내 땅이죠. 거래 가능합니다. 실소유자에게 팔아먹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거래 가능하고요. 허가 받고 거래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글뱅이 친 거 기역, 니은, 리얼. 정답은 4번. 네, 4번 정답이 되겠어요. 요 정도 29회 기출. 뭐 별거 없죠, 뭐. 자, 마지막 7번 문제 보실게요. 7번 저기에 해당해서 모두 그랬어요. 30일에 작년 겁니다. 30일에. 자, 기억에 공장제도 5. 자, 니은에 상가 영업용 건물에 거래처가 많고 시정이 많다. 무형의 가치 이건 뭐다? 권리금 받고 파는 거잖아요. 권리금 X. 자, 그래서 가압류된 토지. 가압류되든 그죠? 아직 소유권은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그죠? 가압류된 토지 뭐예요? 그렇죠. 내가 돈을 빌렸는데 돈 안 갚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채권자가 뭐 한다? 내 토지 등급에 가압류 등기해놓고 지금 소송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판결문을 받아서 가압류 순서에서 본압류 걸어가지고 경매 지분을 그러고 있어요. 오케이. 그럼 가압류 걸어오면 이 땅 주인이 지금 현재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그만할까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이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가압류되었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아직 살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개대상물에 해당이 되고, 자, 리얼에 토지의 정착물인 미등기 건물. 건물인데 아직 보존 등기 안 됐어요. 여기 신축 건물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건물이니까 거래 가능하고 중개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오를 찾아라. 기억, 디귿, 리얼. 정답은 3번 정답이 되겠어요. 별거 없네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시험 제도부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